28일 새벽 동래구 주택가에 멧돼지떼가 출몰해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멧돼지 출몰 건수가 240차례에 달하고 올해만 해도 35건이 발생했습니다. 멧돼지가 도로를 지나다가 차량에 치이는 로드킬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멧돼지와 충돌하거나 피하려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특히 멧돼지들이 주로 야밤에 출몰하다 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을 출발해 북한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러시아, 몽골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철도 계획이 민간 차원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주거가 취약한 노인 1인 가구 소방시설 설치에 노인 인력이 투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도심 주택가에 멧돼지떼가 출몰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4마리를 사살했고 1마리는 달아났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에다가 멧돼지 먹이가 부족한 가을철이 되다 보니 주민들은 더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멧돼지 1마리가 경찰 추적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뒤쫓아온 경찰 차량이 출입구를 봉쇄합니다. 돌진하는 멧돼지를 피한 경찰관이 총을 쏴 사살합니다. (28일) 새벽 4시 30분쯤 동래구 명륜동 주택가에 멧돼지 5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출몰한 멧돼지는 아파트 단지와 폐가 등을 활보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취총으로 제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실탄 여러 발을 쏴 4마리를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멧돼지를 어미로 추정하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푸식을 엽사 2분하고 사냥개 4마리가 계속적으로 푸식을 하고 있고, 우리 경찰관도 마음산 일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부산 지역 멧돼지 출몰 건수는 240건에 이르고 올해 9월까지에만 35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살된 멧돼지 사체는 동래구청에서 수거해 돼지열병 감염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가을철 먹이를 찾아서 민가를 헤집고 다니는 멧돼지가 늘면서 로드킬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 위 멧돼지와 충돌하거나 피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멧돼지들이 주로 야밤에 출몰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도로 가드레일 옆으로 멧돼지 1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23일 자정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승용차에 치인 겁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 범퍼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 이틀 전 비슷한 시각 바로 옆 국도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멧돼지 3마리가 도로를 헤집고 다니다 SUV 차량과 충돌한 겁니다. 깨진 차량 파편들과 멧돼지 혈흔들이 당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일대에서만 최근 3건의 멧돼지 로드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 현재로 양산시에 신고되는 내용은 한 80%가 노드킬입니다. 그 노드킬로 인해 갖고 현재 제2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성이 많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고속도로나 국도가 민가로 향하는 멧돼지의 길목이 되면서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해 창원터널 인근 도로에서도 아침 출근길 멧돼지 사체가 이틀 연속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컴컴한 새벽길을 달리는 차량들과 부딪힌 겁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는 밤 시간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멧돼지를 충격해서 보통 사람들이 차를 그 자리에 세우고 나와서 현장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 개인이 야간에 그 차 뒤에서 수신호하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남도는 최근 야생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자 내년 4월까지 전 시군에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부산 지역 기초단체들이 민원을 우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초단체가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모두 7만 3천여 건이었는데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3%인 1,7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기초단체가 주민 항의 등 민원을 우려해 과태료를 소극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16개 구군과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게 각각 주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부산을 출발해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고 러시아와 몽골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철도 계획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세미나가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일터널연구회와 국제지도자 컨퍼런스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인 안병민 박사가 유라시아 대륙과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한일터널연구회는 앞으로 부산 출발 철도망을 유럽까지 잇고 동북아 평화 경제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북한을 통과하고 유럽 대륙까지 가는 유라시아 철도 계획을 추진하고자 오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구촌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인 철도망을 유럽까지 건설하는 데 우리 회원들이 주력을 갈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운대의 명소가 된 해리단길의 일부 가게 앞에 대형 가림막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가림막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경매를 거쳐 30제곱미터가량의 토지를 매입한 뒤 재산권을 행사하며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 해리단길 상점 3곳의 입구여서 상인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대구 상인연합회는 해운대구청장과 면담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4년이 넘도록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영도구 신선동인데요.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정을 나누는 나눔 밥상을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 준비로 분주한 부엌. 하나하나 직접 손질한 재료들로 비빔밥에 들어갈 나물을 만들고 정성껏 담아냅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맛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영도구 신선동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행복 나눔 밥상. 신선동 지역이 노인 인구가 많은 편인데 형편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끼니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식당을 한번 만들어보자. 평일에는 국수 2,000원, 비빔밥 3,000원. 시작 당시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나 지원도 없이 12명의 주민들이 직접 운영 비용을 내고 일손을 충당했습니다. 쉽지 않은 출발이었지만 차츰 도움의 손길이 늘었고 평일 장사를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과 후원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도 4년이 넘도록 매주 주말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160차례, 그동안 어르신 2만여 명이 든든한 한 끼를 대접받았습니다. 무료 급식으로 시작된 봉사는 사랑의 도시락 배달, 무료 봉사 등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과 케어 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 민간 차원에서의 이 같은 자발적인 활동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 곳곳에 후원자들이 이렇게 우리 영도 지역 신선동 어려운 지역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선동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주말 기장군 정관읍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문화를 배우고 또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도심에서 열린 지역 축제,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생태하천 학습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인구 8만 명의 신도시 정관읍의 좌강천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마련됐습니다. 정관 평균 연령이 32.7세라는 정관읍의 특성에 맞게 어린이와 청소년 또 어른들까지 주체가 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생태하천인 자강천을 중심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좌강천변을 따라 허수아비 체험과 새끼고기 등은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연합회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참여한 70여 개의 체험 부스에는 가족 단위 참여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제 해마다 오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색칠도 하면서 같이 하니까 아주 좋아요. 창의력도 좋고. 엄마랑 같이 만들어서 재미있어요. 올해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에 처음으로 함께하게 된 1318 할로할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도맡아 세대 통합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도적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사실 청소년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 관, 공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시니까 저희 청소년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채널 25번을 통해 1318 할로할로 어울마당 행사를 오는 11월 3일 특집 방송할 예정입니다. 벨루TV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지난 25일 패밀리파크 콘서트를 끝으로 일주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국내외 15만 명의 관객이 참여하며 부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기존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아닌 서부산의 화명생태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자연과 어우러진 특색 있는 무대를 선사했고 K-팝 공연뿐만 아니라 아트와 패션, 뷰티 등 부산의 대중문화 콘텐츠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한국법철학회가 제13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지난 26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3회 영산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법철학회는 법철학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촉진해 한국 법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 단체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한국법철학회는 1957년 창립된 국내 법철학 분야 유일한 학회로 지난 60년 동안 다양한 학술대회와 연구 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제1부두 원형 보존 결정에 따른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28일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의 사업 설명과 함께 전문가 토론과 주민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이 변경안을 보면 중구와 인접한 북항 재개발 1-2단계 구간의 매립 계획이 축소되면서 개발 계획 용지 면적이 기존보다 7만 제곱미터가량 감소했고 공원과 해양문화지구, 복합 도심지구 개발이 무산되거나 축소됐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연안 유람선 터미널 구축안이 추가됐고 도로 일부 구조도 변경됐습니다.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진 1부두의 원형을 보존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중구 지역 주민들은 큰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중국 겁니다. 동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중국은 뭐냐는 거죠. 지금까지 기대하고 기다려왔는데 도심 복합지구도 3분의 1로 박살내버리고 중국은 공원도 박살내버리고 또 북한 개발이 되면서 우리 중구 쪽에는 진짜 그 층에 조그만 땅을 혜택을 주면서 그것도 다 뺐고 공원도 뺐고 뭐 광장으로 놔두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이래 사업계획서 바꾸시지 말고요. 연안 여객선 그 선착장 저 부분을 위해 가지고 기존 그 수변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저 부분을 없애고 터미널로 한다는 부분은 조금 졸속 행정이 아닌가. 북항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는데 중구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허탈한 상황입니다.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은 오는 11월 중에 중앙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변경된 사업안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3개 기관이 28일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행정적 지원과 사업 홍보를 지원하고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운영비 지원과 참여자 모집, 선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만 60세 이상 어르신 400명을 고용해 주거 취약계층 12,000세대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들 일자리도 도와주고 또 이제 소방 취약계층의 안전도 확보하고 또 이제 영세민들 가정에 주로 하기 때문에 영세민도 도와주고 일거삼덕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지역 미분양 주택이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4,562가구로 전달보다 82가구가 줄어 지난 5월 올해 첫 감소세를 보인 이후 지난달까지 5달 연속 미분양 주택이 줄고 있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업계는 청약시장이 되살아나면서 미분양 주택도 함께 줄어들고 있지만 주택 매매가 여전히 침체기인 만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본부가 중소기업 2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9%가 현재 경제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했습니다. 특히 25.4%는 외환 금융위기에 준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가 절감 등을 통한 내실 경영과 구조조정 및 감원을 뽑았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 7곳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하도 상가는 부전몰과 서면몰, 중앙몰, 부산역과 남포 등 7곳으로 스마트폰 등 개인 휴대 단말기에서 부산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 9월부터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시내 도로에 생긴 포트홀이 13,000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은 2015년 포트홀 발생 건수가 9천여 건이었는데 지난해 13,000여 건으로 증가했다며 도로 포장용 아스콘이 아스팔트 포장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도 구축하지 않은 채 순환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아스콘 생산에 장단점이 있는 만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저희 부산방송에서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을이 예쁘게 담긴 사진을 부산방송 페이스북 페이지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부산방송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